이번 시간에는 앞에 영상들 잘 보고 오셨나요? 이번에는요, 출산 과정과 출산 후 심정 눈물 난다. 출산 과정과 출산 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주세요. 이거는 이제 산모님들이랑 많이들 찾아보실 거예요. 출산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연분만하고 제왕절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연분만 중에서도 진짜로 내가 진통이 와가지고 낫는 자연분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도분만이라고 해가지고 그 촉진제를 맞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촉진제를 맞아가지고 낫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겁이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요. 진짜 제가 정말 저 주사 맞을 때도 막 땀이 한 4방울 떨어져요. 진짜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진짜 엄살쟁이고, 정말 자그마한 고통도 진짜 참지 못하거든요. 막 저 여기 손가락 같은데 일어나는데 탁 뜨는데 피 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하루 종일 속상하고 막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았냐, 이렇게 겁이 많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겁이 많아서 애를 저는 유도분만으로 낳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유도분만을 했던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자연분만이냐 제왕절개냐 선택하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자연분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겁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마취 꿰면 아플 거잖아요. 결국 내가 모르는 아픔인데 아플 거잖아요. 후불제라고들 많이 해요. 제왕절개를.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제가 수면 마취에 들고 수술대에 오르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더 무서운 걸 피하기 위해서 덜 무섭게 자연분만을 하자 했는데, 저는 저한테 진통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40주가 넘어도 아기가 나올 준비가 안 됐는지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40주가 넘고 41주가 넘으면은 아기가 태변을 먹어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0주 3일에 아기 유도분만을 진행을 했어요. 이틀 동안 진행을 했고요. 실패했어요. 그게 어떻게 실패가 가능하냐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촉진제를 그때 한 5팩 정도를 맞았어요. 이틀에 걸쳐가지고 5팩을 맞았는데 자궁문이 1도 열리지 않았어요. 1도. 단 1cm도. 양수도 안 터졌습니다. 아무것도, 이슬도 안 비쳤어요. 내 집만 겁나 했어요. 진짜 제가 여러분, 유도분만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맘카페나 뭐 유도분만에 관해서나 뭐 그냥 조금만 서치를 해봐도 사람들이 유도분만 다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은 유도분만은 그 촉진제를 맞고 신호가 올 때, 그러니까 진통이 오고 자궁문이 열리고 아이를 낳으러 가는 그 순간까지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제가 그거는 기억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 유도분만 날짜 이틀을 잡았던 동안 제 몸에다가, 일단 제 배에다가 그 아기의 심박수와 아기의 그 활력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를 기계를 이렇게 제 몸에다 붙여놔요. 근데 이제 그게 착 붙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밴드 형식으로 붙는 거라서 제가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그게 틀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다시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일단 접촉이 많아요. 근데 진통제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촉진제를 맞잖아요. 그러면은 진통이 안 오는 건 또 아니에요. 아프긴 아파요. 근데 저는 또 허리로 진통이 온 케이스여가지고 그걸 진통제를 꽂고 있는 내내 허리가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자궁문은 안 열린대. 그런 시간 속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산모도 이 시간이 길어지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계속 확인을 해야 되니까 내진이라는 거를 하는데요. 내진이 뭐냐면은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자궁문이 열렸는지 어쨌는지 확인을 하려고 저의 그 질 속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그 촉진을 하시는 거예요. 촉진을 하시는 건데 그게 엄청 아파요. 왜냐면은 얘네들도 제 몸도 출산을 준비를 하려고 이미 입구 부분이 연약해지고 이렇게 말랑해지고 이렇게 준비를 마쳤을 텐데, 거기를 손으로 막 휘저어버리면, 의료 행위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질 내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촉진을 해보는 행위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고통과
아무리 애를 낳는다고 해도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수치심도 들고 그냥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내진했을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냥 내진하면은 뭔가 갑자기 진짜 다운돼요. 내진을 생각하니까 너무 다운돼. 그 의사선생님들 너무 다 감사한 분들인데 내진 한번 하러 온다고 하면은 그냥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의사선생님이 내진하실 때도 있고 간호사 선생님이 내진하실 때도 있는데 하여튼 그 내진을 이틀을 버텼어요, 제가. 근데 자궁문이 안 열려서 퇴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왜냐면 41주까지는 괜찮다고 쌤이 판단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돌아간 일주일 동안 제가 진짜 진통이 와서 내가 하겠다. 내가 유도분만 못하겠다. 나 유도분만 절대 안 하리. 이런 마음으로 남편이랑 한강 다리를 건넜어요. 많이 걸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날 한 2만 보를 걸었나? 2만 보만 걸을게요. 제가 오리 걸음으로 뒤뚱뒤뚱 걷기도 했지, 계단 오르기도 했지, 뭐 바닥 걸레질을 하면은 좋다고 해서 바닥 걸레질을 했지. 제가 인터넷에 나온 그 아기가 빨리 나오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도 자연 진통이 안 오더라고요. 어떡해. 근데 아기가 41주가 넘으면 태변을 먹어서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갔죠. 제 발로 가가지고 유도분만을 한 번 더 하겠다고 해가지고 유도분만 2주차에 들어갑니다. 유도분만을 또 하러 가요. 그래서 유도분만을 또 촉진제를 맞고 하루를 버텼는데 유도분만이 또 실패를 했어요. 자궁문이 또 안 열려서 1일차를 그렇게 실패를 하고 보냈고요. 여기서부터 심리적 갈등이 와요. 왜냐면 유도분만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허리가 계속 아파서 허리를 막 부여잡고 막 울거든요. 너무 아파서. 그렇다고 배가 또 딱히 안 아픈 건 아니에요. 배도 아파요. 촉진제를 넣었기 때문에. 나 진짜 유도분만이랑 내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을 또르르 흘릴 수 있어. 하여튼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2일차에 또 촉진제를 맞고 그날은 선생님이랑 약속을 했어요. 오늘도 촉진제를 놨는데 반응이 없으면은 우리가 제왕절개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저는 마음이 더 급박해지고 불안해지고 근데 나는 또 절대 제왕절개 안 할 거고 막 이러니까 촉진제 열심히 맞고 이제 고통을 버텼죠. 버티는 방법밖에 없어요. 유도분만 할 때는요. 산모가 할 게 없어요. 그냥 그 모든 고통과 수치스러움과 그 모든 그 힘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냥 시간이 지나길 바라며 이렇게 버텨야 돼요. 버티는 시간이 이틀째 되던 날 선생님이 이제 저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퇴근 시간이 6시셔가지고 이제 퇴근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까지도 자궁문이 1cm인가 밖에 안 열렸어요. 근데 이제 1cm에서 2cm, 3cm, 4cm까지 열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도 아기가 내일 나올 것 같으니까 당직 선생님이 받거나 아니면은 내일 제가 와서 아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러고 이제 담당쌤이 퇴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웬걸 1cm 열리니까 7cm 열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7cm 열릴 때까지 제가 1시간인가 2시간에 그냥 확 다 열려버린 거예요. 1시간 만에 다 열려버리고 양수 터지고 그냥 순조롭게 막 그냥 아기 낳을 준비 한 7시 정도에 제가 가족 분만실 들어갔거든요. 7시 정도에. 근데 7시에 딱 가족 분만실 들어가니까 이제 그냥 아기가 이제 나오려고 뭐 이렇게 자세 어떻게 선생님들이 막 잡아주고 뭐 힘 주세요 뭐 하고 뭐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었어요. 막 그냥 가가지고 이제 힘 줘볼게요. 그러니까 진통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 시간이 저는 20분에서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진짜 금방 나왔죠. 그러니까 유도분만이 저는 성공을 한 거죠. 우와. 결국은 유도분만을 존버를 해서 2주에 걸쳐가지고 유도분만을 4일을 해서 저는 결국 윤희를 낳게 되었어요. 낳게 된 거죠. 힘들었다. 확실히 저는 그 두려움이 커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러다가 수술을 하면은 정말 내 인생이 얼마나 슬픈가 이런 생각 때문에 유도분만해서 아기가 나올 때 힘을 주라고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을 줬어요.
근데 정말 제일 아팠던 게 제가 아무래도 무통주사를 맞아서 진통을 좀 덜 겪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기가 나올 때 그 찢어지는 그 느낌? 찢어지는 그 열상이라고 하나요? 그 찢어지는 느낌이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 소리도 막 몇 번 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애기 낑기면 위험해요. 딱 이러는 거예요. 애기가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든 게 애기가 한 이쯤에서 낑기면 어쩌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숨이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여기서 낑기면은 애기 머리통 말랑말랑하니까 애기 머리통이 땅콩 모양이 되면 어쩌지? 막 이 생각 그 와중에도 그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쌤 안 돼요. 쌤 안 돼요. 힘을 더 줄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힘을 막 주면서 막 이렇게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가족분만실이라고 해가지고 남편이 들어와서 저의 이 땅콩 모양 걱정하는 그런 모든 광경을 다 볼 줄 알았는데 제가 갔던 병원에서는 그냥 가족분만실 문 밖에 남편이랑 가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기를 낳을 때 다 낳고 나서 탯줄 자를 때만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감염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임신해가지고 출산할 때까지 제모 안 하냐, 뭐 이제 이런 브라질리언 왁싱 안 하냐 이런 거 했는데 저는 그런 거를 하러 갈 마음이 없었고 그냥 모르겠어요.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간단하게 털 조금만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밀고 어차피 소독약을 싹 거의 막 다 발라버리기 때문에 제가 꼭 브라질리언 왁싱을 꼭 하고 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후에 우리가 나중에 오로라고 해가지고 배 안에 고인 피가 나오고 할 때 그때 이제 처치할 때는 브라질리언 왁싱 하신 분들이 처치하기가 쉽겠죠. 근데 뭐 저는 있는 상태였는데도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관장약을 넣거든요. 왜냐면 힘을 줘야 되니까. 어떻게 힘을 주냐면요. 아기를 낳는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항문으로 수박을 낳는다는 느낌? 딱 그 느낌? 안 될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항문으로 수박 어떻게 낳아요? 낳아보신 분? 낳아보신 분? 못 낳아요. 못 낳는 거를 해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내 주변에 한 8명 사람 있고 할 수 있어요. 하셔야 돼요. 중간에 낑기면 큰일 나요. 막 이러고 있는데 항문으로 자꾸 수박을 낳으래. 안 되잖아. 근데 하래. 근데 나도 해야 되는 걸 알아. 그리고 할 거야. 결국은 끝끝내 해낼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힘을 줘야 돼요. 진짜 너무너무 찢어지는 고통이 너무너무 아프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열상 주사라고 해가지고 그 절개를 해요. 아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회음부 절개를 해야 되는데 절개를 조금 덜 하게 하고 좀 더 그 나오는 부위가 좀 더 야들야들해져가지고 아기가 좀 더 쑥 빠지게 해주는 뭐 그런 주사라고 하는데 그 비급여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찢어지는 고통이 너무 아팠어요. 기승전 아팠어요. 근데 어쨌든 진짜 아팠어요. 항문에다 이렇게 넣는 뭐라고 해야 되지? 관장. 관장도 같이 했는데 선생님이 5분 참으시면 좋구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참 내가 5분을 못 참겠어? 막 이랬단 말이에요. 못 참아요. 1분 30초 만에 쥐지 쳤습니다. 못 참아요. 더 이상 참으면은 내가 이곳 선생님들을 볼 면목이 없는 그런 행위를 할 것만 같았어요. 막 우와 하고 뿌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 1분 30초 정도 버티고 했습니다. 제가 노말한 거래요. 무통주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유도분만을 하고 그 다음에 한 4cm 가량 열렸을 때 무통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그때 그 무통주사 놔주시는 선생님이 제가 겁을 먹어 있으니까 무통주사가 이렇게 새우 모양으로 이렇게 등을 이렇게 구부리고 옆으로 누워있으면은 선생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무통주사를 놔주시는 거거든요. 그 선생님이 남자분이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때 진짜 초예민할 때 아닙니까? 초예민할 때의 심정이에요. 애기도 낳을 사람이 이게 뭐가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 아플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진짜 허리가 지금 너무 아프니까, 내가 지금 허리 끊어질 것 같으니까, 나 지금 너무 아프니까 맞는 거잖아. 안 아프려고 맞는 무통주사인데 뭐 얼마나 아프겠어? 막 이랬단 말이에요. 무통주사 진짜 아파요. 여러분, 무통주사 진짜 아파요.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뭐 의료진이 볼 일은 극히 드물겠지만 특히나 이제 남성
남성이 아니어도 이제 꼭 그렇진 않아도 그 무통주사를 놔주시는 분들이 그 예민한 환자에게 그 임산부에게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용기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다 별개예요. 봐봐요. 진통이 오는 게 제일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요. 밑에가 찢어지는 고통이 더 아프다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무통주사가 그중에 제일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가 무통주사를 맞아서 딴 고통을 못 느꼈기 때문이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무통주사에 어떤 게 아팠냐면요. 엄청 큰 니들이 들어가거든요. 엄청 큰 바늘이 들어가는데 그게 척수강을 뚫고 들어가는 건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피부를 한번 뚫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빨대 같은 그 관을 툭툭툭 하고 뚫고 들어가요. 그 바늘이 툭툭툭 하고 들어간다고요. 그게 안 아프겠어요? 그거 엄청 아파요. 그거 장난 아니야. 진짜 아파요. 그 느낌이 소름 돋고 아주 툭툭툭 진짜 아파요. 척수에다가 여기 척추에다가 이거 이만한 이 두꺼운 얼마나 아픈데요. 그런 거 놓을 때 그 애기도 낳을 사람이 이런 거 못 말해. 그 위로에 말이 안 된다고요. 그거 아프다고요. 그것도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것도. 그래서 저는 제일 아팠던 거는 그 찢어지는 아픔이 진짜 그래도 제일 아팠고요. 두 번째는 저는 무통주사 맞는 게 진짜 아팠어요. 안 아프기 위해서 맞는 아픈 주사. 이렇게 덜 아프기 위해서 맞는 아픈 주사.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무통주사 괜찮아 이랬더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쫄보는 아플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이 아파요. 제가 이제 오랜 유도분만을 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둘째도 유도분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자연 진통이 안 온다면 유도분만 하실 거예요? 하면은 저는 제왕절개라는 선택지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예스. 근데 자연분만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자연 진통이 와가지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유도분만 4일 내내 내진 받은 거 생각하면 진짜 간호 선생님들이랑 정들었다니까요. 아기가 이렇게 쑥 빠지니까 일단 너무 시원했어요. 그냥 너무 시원했어요. 그리고 태반을 뺄 때는 기분이 이상했고요. 회음부 이렇게 절개한 부분을 꼬매주실 때도 따끔따끔했고, 그리고 이제 회복실로 옮겨가지고 있는데 제가 출산 후에 그 내부에 출혈이 좀 심했어가지고 수혈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지럽고 기력이 일단 빠졌으니까 힘들었어요. 아기를 딱 처음 마주했는데 솔직히 안 예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일단 이 아기를 딱 봤는데 아기가 아우 우리 아기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누구셔? 아우 아버지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부산 시부모님이랑 시아버지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그분을 작고 연약하고 쭈글쭈글하게 숙소시켜 놓으면 딱 우리 아기인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예쁠 순 없으니까 이제 제가 감히 어떻게 한 거죠? 보고는 너무 놀랬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아픈 와중에도 아버지 이래가지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나중에 혹시 이분이 아버지세요? 하고 오죽 닮았으면 이분이 아버지시죠? 이러고 이렇게 딱 지칭을 해줄 정도로 많이 닮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뭐지? 이런 느낌이 있었기도 하고요. 저렇게 크다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은 신생아를 보면은 이렇게 작다니 이런 반응이겠지만 제 뱃속에서 갓 나왔는데 팔다리도 다 있고 심지어 저희 아기는 머리 모발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머리털도 막 있고 막 눈썹도 다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큰애기 같은 거야. 그래서 저렇게 크다니 막 이 생각도 들고 저렇게 큰애기가 이렇게 좁은 데 있었으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잠깐 하고. 근데 전 울진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족 분만실이라고 남편이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감염 위험 때문에 남편이 옆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이 고통을 남편한테 라이브로 생생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가족 분만실에서 낳겠다 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와중에도 제가 막 큰 소리로 막 진통할 때마다 여보! 듣고 있지? 막 이러면서 여보 나 아프다! 막 하면서 막 그러면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막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의사 선생님이 막 웃고 막 그랬거든요. 나 힘준다! 아파! 나 진짜 아파! 이렇게 말로 해서 안 아픈 것 같지만 나 진짜 아파! 막 이러면서 머리 나왔대! 와! 막 이러면서 아기를 막 낳았거든요. 좀 그냥 시티콤 같이 재밌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억울해서 발악을 했는데 그런 산모는 좀 드물다고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기를 낳은 게 실감이 일단 안 났고요. 그 신생아들 모여있는 데가 있어요. 신생아실이 딱 있는데 거기서 우리 아기를 딱 봤는데 저랑 닮은 부분이 1도 없고 그냥 잘 모르겠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애정이 막 갑자기 생기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애정은 제가 아기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애정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쌓이는 거예요. 지금은 2년어치 쌓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쌓이는 거. 그때의 감정은 그렇습니다. 아기를 이렇게 처음 딱 안아봤을 때 뭔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그때는 작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가벼워가지고 조금 눈물이 났어요. 얘가 왜 이렇게 가볍지? 막 이런, 내가 좀 못 먹였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지요. 별거 없었다. 하여튼 낳았는데 별거 없었다. 그냥 실제로 딱 낳고 보니까 감정이 들 여유도 없고 어색하고 엄마한테도 적응 기간이 필요했다. 출산을 하고 몸의 변화가 또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소박하다 놀리지 마세요. 소박하지 않아요. 저는 모발 부자였는데요. 제가 진짜 머리숱이 엄청 많아요. 근데 출산을 하고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제 평범한 머리숱이 되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많이 빠진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카메라로 우리 수채구멍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떡하지? 답답해. 진짜 머리가 많이 빠졌고요. 지금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특징이 이것도 머리와 관련된 건데 머리가 하루만 안 감아도 한 3일 안 감은 것처럼 기름이 져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를 그냥 딱 하루 안 감았어요. 여러분, 머리 너무 매일매일 감으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뭐 그렇다고 하고 안 감을 수 있잖아요, 하루 정도는. 그리고 뭐 한 이틀 정도도 안 감을 수 있어요, 안 감으려고 그러면. 근데 이제 하루만 안 감아도 3일 머리 안 감은 것처럼 머리가 엄청나게 기름지고 떡지고 갈라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머리를 안 감을 수가 없다. 근데도 안 감는다. 부끄러워. 그 다음에 머리에 관련된 또 세 번째 특징인데요. 머리가 엄청나게 간지러워요. 제가 머리를 잘 안 말리는 것도 아니고 머리도 맨날 뽀송뽀송하게 말려주고 두피 마사지도 엄청 해가면서 머리를 감거든요. 머리에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지고 머리가 막 기름지고 머리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샴푸도 바꿔봤어요. 근데도 머리가 계속 꾸준히 간지럽고요. 머리가 계속 빠져요. 저 이러다가 다 빠져가지고 대머리 독수리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윤희를 얻었잖아요. I got a 윤희 멋진, I got a 윤희 착한, I got a 윤희. 출산 과정, 출산 심정 어때요? 들으니까 출산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거는 출산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거다. 알면 못한다. 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알면은 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런 것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여성의 선택권에 관해서 좀 더 힘이 생길 것 같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